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0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스24는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소동이 있었죠.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그 요파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그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사태 속에서 다소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오늘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스24는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서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영화나 공연, 예매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화나 공연이죠.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책 무겁게 들고 보시는 분들보다는 전자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한 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또는 뭐 실적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이유가 됐었던 상황이죠. 카카오뱅크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016년 3월 달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때 아마 1.97%를 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작년에 일부 매각을 해서 현재는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분이 작긴 한데 이 지분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제도 보셨겠지만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장외 시장에서 지금 35조 원을 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그럼 1%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3,500억입니다. 3,500. 1%의 가치가 3,500억이에요. 나머지 0.4%는 1,400억이니까 거의 5천억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4%가 5천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분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 1.4%의 지분 가치가 금액으로는 약 5천억 원의 현재 기준, 장외 시장 기준으로는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스24의 시총이 얼마냐면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5천억 원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천억 원의 이제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좀 예스24의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요 시점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좀 잘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또 그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에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이었는데, 그 지분을 팔아먹겠다고 하니 당연히 악재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다 파는 건 아니었고 일부를 매각을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이 부분 카카오뱅크 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분 가치가 축소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였는데, 다행히 하루 이틀 만에 그 부분들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스24가 위로는 18,000원, 아래로는 12,500원 사이에서의 거대한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 신고가다, 돌파 이후에 눌렀다 좀 돌아가는 가운데 18,000원을 기점으로 좀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악재가 나온 거죠.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 18,000원이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18,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이 18,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서서 안착하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깨졌다가 반등은 줬는데 이제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딱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으로서 제일 좋은 건 18,000원대 위로 딱 올라서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차피 카카오뱅크는 올해 이제 한 7월 정도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한 7월 정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그랬을 때 아직까지 이 재료라고 하는 부분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런 이제 재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스24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료, 주가 상승의 이유는 여전히 아직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 안 남았지만 7월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4월 21일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재료의 유통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대 위로 올라서서 안착하는 게 좋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로는 18,000원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항이 되니까 좀 이걸 뚫고 올라서야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하기가 좋은데,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정말 차트상으로는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000원대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어제 이 상승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터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 하락했고 횡보했고 오늘도 좀 밀리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제 올렸던 애들은 아직까지 뭐 빠져나갔다거나 털고 나갔다거나 이렇게 볼만한 거래량은 현재 없는 거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고 잡아주면서 누군가는 끌어올렸는데 횡보시키면서 거래량은 안 나온다? 그렇다는 건 잡은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터진 이 거래량이 최근래에 터졌던 이런 음봉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오는 저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재차 또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런 이제 에너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이제 매각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재료도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제 다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18,000원대 위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좀 기대가 다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거나 좀 관망의 영역이다라고 보는데, 이 18,000원대 위로 올라서서 좀 안착하게 된다면 재차 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못 잡죠. 이거는 갑자기 악재가 터져 나와서 훅 떨어졌는데 이걸 뭐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지분 매각이 철회되지 않는 한은 이걸 철회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철회가 됐고 올라왔는데 조금 더 한 18,000원대 위로 좀 더 안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좀 관망을 좀 하면서 과연 방향을 위로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뭐 밑으로 좀 더 조정을 주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락이 결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가운데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근래 이틀 연속 급등했던 부분들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숨고르기다,
그리고 이 위에서 물려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의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18,000원대 위로 올라서는 그림들이 나오고 안착해야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 지분의 가치가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시총이 3천억밖에 안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또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